이 땅엔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지만 그 이면엔 깊은 상처와 비극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늙은 아들과 다문화 아내, 그리고 그 가족에게 닥쳐온 비극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돈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개인의 불행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1. 늦깎이 결혼, 새로운 가족의 탄생, 외로운 아들의 마지막 희망. 성호야, 너는 언제쯤 장가갈 생각이니? 내 친구들은 손주 재롱 본다고 난리인데 넌 아직 혼자니. 엄마 죽기 전에 내 짝이라도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내 한평생 소원이 그거다. 엄마, 제가 능력이 있어야죠. 이 나이에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겠어요. 그냥 혼자 살다 가는 게 편해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무슨 소리? 늙어서 누가 병간호라도 해줄 줄 아니? 혼자 늙어 고독사라도 하면 어쩌려고? 요즘은 다 국제결혼도 한다더라. 너도 눈 낮춰서라도 여자 만나야지. 엄마 죽는 꼴 보려면 그렇게 살아. 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영숙 여사의 잔소리는 성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일하며 번 돈은 노모를 부양하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결혼은 늘 사치스러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중년에 접어들어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거나 손주를 보는 나이였습니다. 그에 비해 성호는 아직 미혼이란 사실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노모의 재촉 속에서 성호는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그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국제 결혼이 대세입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나이, 경제력, 성격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찾아드립니다. 이분 어떠십니까? 베트남 여성인데 나이도 젊고 착하고 한국말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보시다시피 외모도 아주 출중하시죠? 성격도 온순하고 한국 가정에 잘 적응할 겁니다. 저희가 엄선한 최고의 신부감입니다. 사장이 가리킨 사진엔 앳된 얼굴의 여성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응우엔 티 흐엉. 23세. 성호보다 20살 이상 어렸습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노모의 간절한 바람과 외로운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며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흐엉의 사진을 보며 성호는 어쩌면 자신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엔 낯선 이와의 결혼에 대한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분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겠죠? 흐영 씨는 성우 씨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성실해 보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분 같다고요. 무엇보다 인상이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한국에 가면 열심히 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흐엉 씨가 마음에 듭니다. 한국에 오면 제가 잘해줄 겁니다. 힘들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아내로서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여기겠습니다. 짧은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성호는 흐엉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흐엉 역시 성호의 진솔함과 책임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호가 자신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다. 우리 성우가 워낙 무뚝뚝해서 표현은 못해도 마음은 깊은 아이니 잘 살 거라.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라. 이젠 내가 내 딸이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성우 씨 우리 잘 살아요.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성호는 늦게 얻은 아내에게 최대한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흐엉 역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성호에게 효심 깊은 며느리이자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영숙 여사도 흐엉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오랫동안 적막했던 성호의 집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흐엉은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영숙 여사에게 배웠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향수병도 있었지만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희망을 키워가는 듯 보였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 또 공부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내가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닌가 걱정되네. 쉬엄쉬엄해. 건강 상하면 안 돼. 아니에요, 성우 씨. 한국어 빨리 배워서 성우 씨랑 어머님이랑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꼭 한국 국적도 따고 싶고 영주권도 신청할 거예요. 한국에서 성우 씨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성우 씨랑 어머님 옆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요. 그래, 그래.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정말 자랑스럽다. 나중에 한국 국적도 따고 영주권도 받아서 한국에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흐엉은 매일매일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성호는 그런 흐엉을 위해 한국어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주말엔 함께 박물관이나 공원에 가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흐엉은 성호의 노력에 감동한 듯 보였고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살림도 야무지게 해냈고 영숙 여사의 식사부터 약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영숙 여사는 흐엉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는 늘 영숙 여사에게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흐엉을 칭찬하며 성호의 복이 터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흐엉아, 이 한복은 내가 아껴두던 건데 이제 내가 입어라. 우리 집에 시집 온 기념으로 주는 거다. 너에게 잘 어울릴 거야. 이 한복 입고 시어머니 생신날 곱게 입어주면 얼마나 예쁠까. 우리 흐엉이가 입으면 꽃같이 예쁠 게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복 입고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어머님께 받은 사랑 꼭 갚으면서 살게요. 어머님은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흐엉은 한복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영숙 여사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이제 자신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성호와 영숙 여사를 위해 더욱 헌신적인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기 심장 소리도 아주 건강하고 태아도 잘 자라고 있네요. 임신 초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흐엉아, 정말이야?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네, 성우 씨. 우리 아기 정말 예쁘게 잘 키울 거예요. 성호는 흐엉의 임신 소식에 하늘을 나는 듯 기뻤습니다. 노모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흐엉에게 더욱 잘해주려 노력했고 아기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흐엉 역시 임신 초기에는 조심하며 태교에 신경 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흐엉 씨, 배가 많이 나왔네. 이제 곧 엄마 되는 건가? 성우 씨가 아주 그냥 입이귀에 걸렸더만. 어머님도 흐엉 씨 칭찬이 자자하시더라. 복 받은 성우 씨라고. 동네방네 자랑이시더라고. 네, 아주머니.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성우 씨도 잘해주고 어머님도 잘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한국 생활도 이제 익숙하고 저 한국에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가 제 고향 같아요. 다행이다.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 내가 다 흐뭇하네. 역시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지. 복 받을 거야. 흐엉 씨는 순산하고 예쁜 아기 낳아라. 흐엉은 미자 아주머니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한국 생활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성호와 영숙 여사의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한국 국적과 영주권 취득은 그녀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특히 영주권은 그녀가 한국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출산, 영주권 취득, 그리고 달라진 눈빛 가면을 벗어던지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성호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영숙 여사도 감격에 겨워 아기의 작은 손을 잡습니다. 흐엉은 힘겹게 아기를 안고 미소 짓습니다. 우리 아들아, 아빠다 엄마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흐엉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새끼 내 손주 정말 예쁘다. 흐엉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 몸만 잘 추스르면 된다. 네, 어머님 성호 씨. 아기가 태어나자 성호의 집엔 더욱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여사는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성호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흐엉은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기를 돌보는데 전념하는 듯 보였습니다. 흐엉은 아이를 출산한 후 결혼 생활 유지와 자녀 양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F5 비자 신청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쳐 마침내 영주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에게 영주권은 단순히 체류 자격을 넘어 한국에서 더욱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성호나 시댁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 영주권이었음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성호 씨 어머님, 저 드디어 영주권 취득했어요. 이제 저 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호 씨 덕분이에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우리 아기 덕분이에요. 잘했어, 흐엉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알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 국적도 따고 더 행복하게 살자. 우리 행복한 미래만 남았어. 내 딸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됐네. 정말 축하한다. 앞으로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우리 집안의 경사구나. 세 사람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영주권 취득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흐엉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기가 스쳤습니다. 마치 가면이라도 벗겨진 듯 그녀의 표정엔 알 수 없는 계산적인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옅은 비웃음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흐엉은 아이에게도 성호에게도 영숙 여사에게도 무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흐엉아, 왜 저녁 준비 안 했어? 벌써 늦었는데. 엄마는 오늘 병원 다녀오셔서 힘드셨을 텐데 몸도 안 좋으신데. 아기도 우는데 왜 안 보니? 아, 나 오늘 피곤해서요. 성호 씨가 알아서 드세요. 아니면 시켜 먹든지. 매일 내가 밥하는 것도 지겨워요. 아기 우는 소리도 짜증나 죽겠네. 성호는 당황합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흐엉의 태도였습니다. 영숙 여사도 흐엉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합니다. 흐엉아 너 왜 그러니? 요즘 부쩍 변한 것 같구나. 어디 아프니? 아님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니? 애는 왜 안 보니? 변하긴 뭐가 변해요. 저도 이제 영주권도 있는데 왜 제가 매일 일해야 해요? 어머님도 좀 도와주시고 성호 씨도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가정부예요? 나도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맨날 집에만 있는 거 지긋지긋해요. 흐엉의 말투는 거칠어지고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호와 영숙 여사에게 사사건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도 잦아지고 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가 능숙해졌고 자신만의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호나 영숙 여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춰두었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처럼 사, 돈, 그리고 배신, 파멸을 향한 욕망. 성호 씨, 나 이 가방 꼭 갖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던데. 그리고 나 베트남에 엄마 아빠한테 돈 좀 보내야 해요. 동생 학비도 내야 하고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보내야 해요. 그리고 아기 용돈도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돈? 내가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는데 또 무슨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는 매달 생활비 보내고 있잖아. 벌써 100만 원씩 보내고 있잖아.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내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나도 저축 좀 해야지. 겨우 생활비 가지고 뭘 해요? 내가 영주권까지 땄는데 이 정도 대우도 못 받아요? 나도 다른 한국 여자들처럼 쓰고 싶은 거 쓰고 살고 싶어요. 성호 씨가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데 내가 결혼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요? 내가 아기까지 낳아줬는데. 흐엉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거나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심지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자고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성호는 흐엉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흐엉에게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탐욕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흐엉의 끝없는 요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호의 대출금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흐엉아, 내가 요새 성호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변하니 성호도 힘들어한다. 엄마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구나. 혹시 누가 너한테 나쁜 소리라도 했니? 아기까지 있는데 왜 그래? 저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겠죠.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어요. 나도 제 인생이 있는데 언제까지 어머님 병수발이나 들고 살아요? 저는 이제 영주권도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어머님 눈치 볼 필요 없다고요. 아기도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흐엉의 말에 영숙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영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흐엉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에서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수야, 요즘 우리 와이프가 너무 변했어. 아기 낳고 영주권 취득하고 나더니 돈만 밝히고 나를 ATM 기계로 알아. 밤에는 늦게 들어오고 말도 함부로 해. 엄마한테도 막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는 집이 지옥 같아. 어휴 형님, 그런 국제결혼 사기 사건 많다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하고 돈 갈취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고. 영주권은 이혼해도 유지가 된다던데 혹시 형수님도 설마 아니겠죠? 그래도 조심하셔야겠네요. 형님만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됩니다. 뭔가 수상하면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기가 있어서 더 힘드시겠네요. 민수의 말에 성호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흐엉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흐엉은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흐엉이 베트남어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내용이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흐엉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비상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성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그녀가 돌아올 것이란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흐엉의 소나기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이 늙은이들 돈 다 빼먹고 이제 영주권도 땄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걱정 마. 우리 엄마 수술비는 이걸로 다 될 거야.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야지. 아, 영주권은 이혼해도 유지되니까 문제 없어. 이 늙은 남자 돈 없으면 이제 필요 없어. 쓸모가 없어진 거지. 게다가 아기까지 낳았으니 이제 더 쉬워졌어. 곧 갈게. 그동안 모은 돈 다 챙겨서 갈 테니까 걱정 마. 성호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흐엉의 베트남어는 어렴풋이 들렸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흐엉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애교를 부리고 효심을 보였던 모든 행동이 치밀한 연기였다는 사실에 그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왔던 작은 의심들이 거대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국 그리고 쓸쓸한 뒷모습 남겨진 상처. 변호사님, 제 아내가 아기 낳고 영주권 취득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해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돈을 달라고 하고 이제는 이혼을 요구하는데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주권은 유지된다고 하던데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아기까지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변호사,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사기 유형 중 하나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후 재산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은 결혼 상태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한국인 자녀를 낳은 경우 영주권 취득이 더욱 용이하고 이혼 후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하신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특히 통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결혼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호는 흐엉에게 받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흐엉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이혼 서류예요. 더 이상 성호 씨랑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요구할 거예요. 어차피 난 영주권도 받았으니 문제 없어요. 내가 한국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요. 흐엉아,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러는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었니? 너 설마 나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한 거 없죠. 그냥 내 인생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내가 그동안 성호 씨랑 어머님 수발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역겨워요. 아기는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마세요. 성호 씨는 양육비나 잘 보내세요. 흐엉의 냉정한 말에 성호는 주저앉고 맙니다. 영숙 여사는 통곡합니다. 결혼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흐엉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후회나 미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엔 성호와 영숙 여사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정에서 끝나게 됐습니다. 성호는 흐엉의 철저한 기만에 분노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흐엉은 빈틈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기에 그녀는 이혼 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흐엉에게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미 지급된 재산과 이혼으로 인한 상호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성호의 주장보다 적게 책정됐습니다. 양육권은 흐엉에게 돌아갔고 성호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성호에게는 이것조차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기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성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애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엄마, 아기는 내 아기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아니야, 성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가 나쁜 아이였던 거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아. 넌 잘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엄마도 몰랐구나. 엄마가 옆에서 너 평생 지켜줄게. 우리 손주 꼭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성호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슬픔과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늙은 노모와 늙은 아들, 두 사람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쓸쓸하고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했던 짧은 순간은 잔인한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깊은 상처와 함께 다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성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고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성호 씨와 응우엔 티흐엉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시작됐던 관계가 돈과 배신으로 얼룩져 비극으로 끝나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결혼을 통해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을 하고도 독립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양육권까지 가져가는 경우 피해를 입는 한국인 배우자의 보호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위장 결혼이나 금전적 목적의 국제 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인 부모의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국제 결혼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 그리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결혼 이후의 삶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땅의 모든 다문화 가정이 진정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나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